왕세자가 사랑한 여인은 공주도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뉴스 현장에서 전쟁을 취재하던 기자였고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세상을 놀라게 했고 결국 스페인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스페인 갈리시아 해안에 검은 기름이 밀려왔습니다. 프레스티지오 원유 유출 사고 현장에서 한 명의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국민을 위로하러 온 왕세자가 있었습니다. 그 운명적 만남이 유럽 왕실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와 레티시아 왕비, 현대 왕실의 가장 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스페인 북부 아스투리아스의 작은 도시. 1972년 9월 15일 레티시아 오르티스 로카솔라노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헤수스는 지방 신문 기자, 어머니 팔로마는 간호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택시 운전사였죠. 특별한 귀족 가문도 왕실과의 연줄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레티시아는 남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아버지를 따라 신문사에 가서는 기자들이 타자를 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문을 읽을까요? 진실을 알고 싶어서야. 아버지의 대답이 어린 레티시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레티시아는 학교 신문 편집장을 맡았습니다. 친구들이 연예인 이야기에 빠져 있을 때 그녀는 학교의 문제점들을 파헤치는 기사를 썼습니다. 급식의 질, 시설 개선, 교육과정의 문제점까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들을 기사로 만들었습니다. 졸업 후 마드리드의 콤플루텐세 대학교 정보과학과에 입학한 레티시아. 하지만 대학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소녀에게 대도시는 벅찼습니다. 대학 3학년 때 레티시아는 인생의 첫 번째 큰 선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문학을 가르쳤던 선생님 알론소 게레로 페레즈와 결혼한 것입니다. 26살의 레티시아는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레티시아와 안정을 원하는 남편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1999년 레티시아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 후 레티시아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ABC 일간지에 수습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커피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선배들의 잔심부름까지. 하지만 레티시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기사를 쓰고 주말에도 나와서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은 곧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독 기사는 마드리드 외곽의 불법 정착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기피하는 험한 지역이었지만 레티시아는 직접 그곳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녀의 기사는 단순한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레티시아는 스페인 최대 통신사인 에페로 이직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며 본격적인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를 뛰어다니며 정치인들을 취재하고 때로는 밤새워 특종을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성 위주의 정치부에서 여성 기자로서 인정받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레티시아는 누구보다 치밀하게 준비했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정치인들을 당황시키곤 했습니다. 2000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스페인 공영방송 TVE에서 아침 뉴스 앵커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레티시아가 선택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은 레티시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 시청자들은 그녀에게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방송에서 레티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티시아 오르티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미국 대선, 레티시아는 특파원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부시와 고어의 치열한 접전을 생생하게 전달한 그녀의 보도는 스페인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밤새워 개표 방송을 진행하는 레티시아의 모습은 프로페셔널 그 자체였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레티시아는 곧바로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무너진 쌍둥이 빌딩 앞에서 먼지와 연기 속에서도 그녀는 침착하게 현장을 전달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자 레티시아는 자원했습니다. 특파원으로서 전장에 나선 것입니다. 바그다드의 포화 속에서도 레티시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헬멧을 쓰고 방탄조끼를 입은 채로 생생한 현장을 전달했습니다. 한 번은 폭격으로 호텔이 흔들리는 중에도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그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레티시아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2000년 레티시아는 스페인 최고의 언론상 중 하나인 라라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28세의 나이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녀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기자들의 것입니다. 그 무렵 레티시아는 이미 스페인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30세가 채 안 된 나이에 모든 것을 이룬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상상도 못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11월 13일 스페인 역사상 최악의 환경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바하마 선적의 유조선 프레스티지오가 갈리시아 연안에서 폭풍을 만나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7만 7천 톤의 중유가 바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은 기름이 파도를 타고 하얀 해변을 덮쳤고 수천 마리의 바다새들이 기름에 뒤덮인 채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갈리시아 전체가 절망에 빠진 대재앙이었습니다. TVE는 즉시 최고의 기자들을 현장에 파견했고 그 중에는 당연히 레티시아도 있었습니다. 11월 15일 아침 레티시아는 갈리시아의 작은 어촌마을 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대로 어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바다는 생명이었는데 그 바다가 검은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레티시아는 즉시 현장 취재에 나섰습니다. 기름에 뒤덮인 해변에서 절망에 빠진 어민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바다가 죽었는데. 레티시아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기자이기 이전의 한 명의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펠리페 왕세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펠리페 왕세자는 34세였습니다. 키 198cm의 훤칠한 외모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요트 선수 출신의 운동 실력 그리고 마드리드 자치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까지 갖춘 완벽한 왕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식적인 방문을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펠리페는 직접 기름에 뒤덮인 해변을 걸었고 어민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펠리페 왕세자가 한 어민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레티시아가 카메라맨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전하,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펠리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후에 펠리페 국왕이 회고했듯이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레티시아는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기자들처럼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물었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방치할 건가요? 어민들에 대한 보상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울 건가요? 펠리페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기자가 있었구나. 10분간의 인터뷰가 끝난 후 펠리페는 측근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기자가 누구인가? 레티시아 오르티스라고 합니다, 전하. TVE의 간판 앵커입니다. 그날 밤 마드리드로 돌아간 펠리페는 TVE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갈리시아 참사를 전하는 레티시아의 모습을 보며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를 다시 만나야 한다. 며칠 후 펠리페는 언론인 친구 카를로스에게 은밀히 부탁했습니다. 레티시아 오르티스라는 기자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나? 왕세자께서 왜 그런 기자에게 관심을? 그냥 한 번 더 대화해보고 싶다. 카를로스는 펠리페의 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2년 12월 28일 마드리드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언론인 몇 명과 함께한 우연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레티시아는 처음에 왕세자가 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친구 카를로스가 몇 명 더 온다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펠리페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놀라면서도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갈리시아에서 만난 그 기자분이시네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 그날 밤의 대화는 공식적인 인터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펠리페는 왕세자가 아닌 한 명의 남자로서 이야기했고, 레티시아는 기자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대답했습니다. 문학을 좋아하세요? 네. 특히 가르시아 로르카의 시를 좋아합니다. 정말요? 저도 그의 집시 로망세로를 좋아해요. 두 사람은 문학, 예술,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모임이 끝났습니다. 헤어지면서 펠리페가 말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레티시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이 남자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펠리페는 미래의 국왕이었고 레티시아는 평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이혼 경력까지 있었습니다. 스페인 왕실 역사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신분도 과거도 상관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펠리페는 경호원 없이 평범한 차를 타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레티시아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친구의 집에서, 때로는 외진 레스토랑에서, 때로는 마드리드 외곽의 조용한 공원에서 6개월 동안 두 사람의 사랑은 완벽한 비밀이었습니다. 펠리페는 레티시아에게 꽃을 선물하고 시집을 사다 주었습니다. 레티시아는 왕세자가 아닌 한 명의 남자 펠리페를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펠리페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레티시아의 지성, 당당함, 그리고 진정성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 레티시아 역시 펠리페의 진실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왕세자라는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그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2003년 여름, 펠리페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국왕과 소피아 왕비 앞에서 펠리페는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저는 레티시아 오르티스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왕궁에는 충격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엇이라고? 후산 카를로스 국왕의 첫 반응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 왕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민, 기자, 그것도 이혼한 여자라고? 왕실 측근들도 경악했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왕실 중 하나였습니다. 왕세자의 배우자는 당연히 왕족이나 최소한 고위 귀족이어야 한다는 것이 500년간의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펠리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야말로 미래의 스페인을 이끌어갈 왕비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 며칠간 왕궁은 경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왕실 고문들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전하, 500년 왕실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혼녀와의 결혼을 용납하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펠리페는 단호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 선택은 레티시아입니다. 10월 말, 드디어 한 주간지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왕세자의 비밀 연인은 TV 앵커 레티시아 오르티스. 스페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이 레티시아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세기의 스캔들이다. 왕실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다. 이혼한 평민이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나? 하지만 흥미롭게도 젊은 층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왜 안 돼? 진짜 사랑인데. 레티시아는 능력 있는 여성이잖아. 오히려 좋은 거 아냐? 서민 마음을 아는 왕비. 갑작스럽게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 레티시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고, 집 앞에는 24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펠리페가 왕실이 공경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펠리페가 전화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당신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배우자예요. 가장 큰 걸림돌은 레티시아의 이혼 경력이었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에서 왕세자가 이혼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교리상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레티시아의 첫 번째 결혼은 시민 결혼이었지, 교회에서 치른 종교 결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카톨릭 교리상으로는 진정한 결혼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마드리드 대주교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레티시아 오르티스의 첫 번째 결혼은 교회법상 무효이므로 왕세자와의 결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8세에서 30세, 찬성 67%, 31세에서 50세, 찬성 45%, 51세 이상 찬성 23%, 젊은 층일수록 이 결혼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레티시아 자신의 품격 있는 행동도 여론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한 번도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월 말 왕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국왕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생각하면서도 왕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 왕비는 처음에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펠리페, 네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잊었니? 왕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펠리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레티시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왕위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며칠간의 긴 회의 끝에 국왕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펠리페의 뜻을 존중하겠다. 다만 레티시아가 정말 왕비로서 손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왕실은 레티시아를 비공식적으로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 예절 교육,
외교관들과의 만남, 각종 사교 모임 참석 등 혹독한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레티시아는 모든 시험을 훌륭히 통과했습니다. 기자 시절 쌓은 경험과 타고난 지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대사 부인과의 대화에서 유창한 프랑스어로 문학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 소피아 왕비도 감탄했습니다. 이 여자, 생각보다 괜찮네. 2003년 11월 1일, 왕실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펠리페 왕세자와 레티시아 오르티스의 약혼을 공식 발표합니다. 스페인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축하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발표 기자회견에서 펠리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티시아는 제가 만난 가장 훌륭한 여성입니다. 그녀와 함께 스페인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레티시아도 당당히 말했습니다. 왕세자 전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스페인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왕세자비가 되겠습니다. 약혼 발표 후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레티시아의 과거부터 가족사까지 모든 것이 파헤쳐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성실한 학창시절, 모범적인 사회생활, 가족에 대한 사랑까지. 오히려 그녀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한 신문은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완벽한 신데렐라, 레티시아 오르티스. 약혼 발표는 단순한 개인적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이 변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신분보다는 능력과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 사랑에는 장벽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젊은 스페인인들은 환호했습니다. 마침내 자신들의 왕실이 현대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약혼 발표 후 스페인 전체가 결혼 준비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2004년 5월 22일로 정해진 결혼식은 21세기 최고의 로열 웨딩 중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62개국에서 1,400명의 귀빈들이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 덴마크의 프레데릭 왕세자, 네덜란드의 빌럼 알렉산더 왕세자 등 유럽 왕실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것은 단연 신부였습니다. 레티시아의 웨딩드레스 선택은 그 자체로 국제적 화제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그녀에게 드레스를 제안했지만 레티시아는 스페인 디자이너를 선택했습니다. 마누엘 페르타이냐가 디자인한 드레스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아이보리색 실크 세틴으로 만든 드레스는 절제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가슴 부분은 하트 모양으로 깊게 파였고 허리에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A라인 실루엣이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것은 4.5m나 되는 긴 트레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은색 실로 스페인 전통 문양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레티시아가 착용할 티아라도 화제였습니다. 18세기에 만들어진 프루시아 티아라로 다이아몬드 175개가 박혀있는 왕실의 보물이었습니다. 이 티아라는 원래 소피아 왕비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죠. 소피아 왕비가 직접 레티시아에게 티아라를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 가족입니다. 2004년 5월 21일 밤, 레티시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그녀는 더 이상 기자 레티시아 오르티스가 아닌 스페인의 왕세자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헤수스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레티시아야,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아빠는 자랑스럽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행복한 거야. 어머니 팔로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왕비가 되다니. 꿈만 같구나. 2004년 5월 22일 아침, 마드리드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알무데나 대성당 주변에는
새벽 4시부터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리는 스페인 국기와 꽃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시민들은 신랑 신부 만세를 외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드디어 레티시아가 탄 차량이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순간 군중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공주님! 레티시아는 아버지 헤수스의 팔을 끼고 대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만 살짝 긴장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알무데나 대성당 안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습니다. 1,400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제단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펠리페가 제단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레티시아가 입장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4.5m의 긴 트레인을 끌며 걸어오는 레티시아의 모습은 정말 공주 같았습니다. 그 순간 펠리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미소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은 전통적인 카톨릭 미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마드리드 대주교가 집전했고 교황의 축복 메시지도 전달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서약을 나누는 때였습니다. 레티시아,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하느님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펠리페,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과 함께 스페인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8세기 왕실 보물인 결혼 반지를 교환한 후 마침내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라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펠리페와 레티시아의 키스가 이어지자 대성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 세계 20억 명이 TV로 지켜본 이 순간은 진정한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부부는 황금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이 마차는 왕실의 중요한 행사에만 사용되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알칼라 거리, 그란 비아, 마요르 광장을 지나는 동안 수백만 송이의 꽃잎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스페인 만세, 사랑 만세를 외치며 축하했습니다. 레티시아는 마차 안에서 양손을 번갈아 흔들며 국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기자 시절의 당당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왕궁에 도착한 후 모든 사람이 기다린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발코니에서의 키스였습니다. 왕궁 광장에는 1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펠리페와 레티시아가 발코니에 나타나자 키스, 키스를 외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키스가 이어지자 광장이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키스까지 매번 환호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 순간 광장은 완전히 환호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왕궁에서 성대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의 왕족과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레티시아는 완벽한 왕세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티시아 왕세자비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지성과 품격을 겸비한 분이네요. 프랑스 대통령 시라크도 감탄했습니다. 스페인이 부러운 왕세자비를 얻었습니다. 이날 밤 레티시아는 더 이상 평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의 왕세자비가 되었고 언젠가는 왕비가 될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이룬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 결혼식을 극찬했습니다. BBC, 21세기 최고의 로열 웨딩, CNN,
동화가 현실이 된 감동적인 결혼식. 르 피가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완벽한 예식. 뉴욕 타임스 사랑이 승리한 역사적 순간. 이 결혼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럽 왕실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평민 출신의 여성이 왕세자비가 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결혼 후 레티시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자유로운 기자가 아닌 엄격한 규칙과 의전을 따라야 하는 왕세자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의 일정표가 분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공식 행사, 자선 활동, 외국 사절 접견. 하루도 쉴 틈이 없었죠.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기자 시절의 자유분방한 생활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티시아는 새로운 역할에 차근차근 적응해 갔습니다. 레티시아는 기존의 왕족들과는 다른 현대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어 갔습니다. 특히 교육과 여성 인권,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기자 출신답게 언론 리터러시 교육에도 참여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판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직 기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2005년 10월 31일, 레티시아는 첫 딸 레오노르를 낳았습니다. 2007년 4월 29일에는 둘째 딸 소피아가 태어났습니다. 모성은 레티시아를 더욱 완전한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어머니였습니다. 바쁜 공무 일정 중에도 딸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직접 학교에 데려다 주고 숙제를 도와주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레티시아의 패션 센스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급 브랜드부터 대중적인 브랜드까지 자유자재로 소화하는 그녀의 스타일은 레티시아 효과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녀가 입은 옷은 몇 시간 안에 품절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레티시아의 패션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디자이너들을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 패션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4년 6월 19일 펠리페가 국왕에 즉위하면서 레티시아는 스페인 왕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자 레티시아 오르티스의 꿈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즉위식에서 그녀는 완벽한 왕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당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에 스페인 국민들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펠리페와 레티시아의 사랑 이야기는 현대 왕실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왕실은 국민들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레티시아를 통해 왕실은 국민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평민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민들의 고충을 알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신분도 과거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펠리페와 레티시아의 사랑은 모든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레티시아는 왕비가 된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자 시절의 당당함과 지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현대적인 왕비의 모습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왕비이기 이전의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레티시아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평범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노력과 실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펠리페와 레티시아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이 가득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펠리페와 레티시아, 그들의 사랑은
21세기 최고의 신데렐라 스토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용기와 진정성이 만들어낸 실화였습니다. 2002년 갈리시아 해안의 검은 기름 속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신분의 벽을 무너뜨린 사랑의 힘.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왕관의 꿈. 레티시아는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마드리드 왕궁에서 펠리페 국왕과 레티시아 왕비는 스페인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딸 레오노르와 소피아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현대적인 왕실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나라의 역사를, 그리고 세상의 상식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